A3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제 정보가 존재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뭐 num1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이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제가 사람 명부 저장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하나의 어떤 물체나 하나의 개념이 가지는 정보가, 그죠? 한 개가 아니라 한 개념이 여러 개의 정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태진이라는 이름과 39살이라는 나이와 뭐 대전에 살고 있다는 거주지 정보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이제 그걸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을 제가 한 명 표현할 거예요. 자, 20살 홍길동입니다.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정보를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에이지할 네임 이렇게 합시다. 어디 사는 홈을 넣을게요. 자, 이런 자기소개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띄어쓰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자, 됐고요. 근데 이건 이제 사람 한 명을 변수 3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을 더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은 여러 명이니까. 일단 에이지 30살 하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안 돼요. 변수명이 겹치면 안 된다 그랬죠? 뭐 부득이하게 여기다가 2를 붙입시다. 네임도 마찬가지로 2 붙여야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 2명을 6개 변수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신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변수의 배치라든지 이름 같은 걸로 구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동물이라서 이게 이렇게 분명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맞죠? 그래도 잘 티가 안 나죠. 실행을 하면은 갑자기 이제 홍길동이 30살이 되고 대전을 살게 됩니다. 되게 치명적인 이 정보에 오류가 있죠. 이순신인데, 그러니까 홍길동은 20살이고 서울 사는데 제가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홍길동이 30살이 되고 대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이제 낱개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섞여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누락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섞여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정보만 이순신 폴더에다 넣고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홍길동 폴더에 넣는 거죠. 자, 그럼 이 폴더는 뭐랑 비슷합니까? 폴더는 배열이랑 비슷하죠. 어떤 하나의 공간에다 막 관련 있는 거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폴더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폴더는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마 배열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할 겁니다. 홍. 자,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코드를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이 세 개의 정보를 이 배열에다 넣어야 되는데 배열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는 숫자만 넣어야 되고 숫자 배열은 숫자만 넣어야 되고 문자 배열은 문자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드시면은 홍이라는 배열에는 숫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주지랑 이름이 안 들어가겠죠. 더 이렇게 좀 명백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홍길동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를 스트링으로 바꾸면 이제 20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열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정확히 폴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배열인 줄 알았는데 배열은 아니었어요. 제약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폴더 역할은 뭐가 하냐면 숫자, 문자 가리지 않고 다 저장 가능한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자바 세계선 객체라고 불러요. 자, 결론적으로 요 세 개의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을 하려면 객체가 필요합니다. 배열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들 건데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차피 숫자 배열이면 숫자만 저장되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명백하게 숫자 꾸러미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사람 정보는 사람 데이터는 나이와 이름과 거주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정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개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주지 빼고 나이와 이름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성별까지 해가지고 성별 정보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보는 진짜 뭐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뭐 특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정보가 몇 개다. 사람의 정보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이 객체를 필요로 하는 개발자,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 데이터를 이름과 나이, 거주지 세 개로 사람을 표현할 거야 라고 정했으면은 그 세 개로만 사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내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다른 사람은 사람을 표현할 때 뭐 성별 정보도 넣고 생일 정보도 넣고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사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한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바는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자료형을 요구하죠. 어떻게 생긴 자료형인데? 라고 자료형을 요구해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불린이면 불린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자, 사람이라는 정보는 제가 지금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는 자바가 알고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방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객체는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바한테. 그래야 자바가 내가 사람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이와 이름과 거주지로 이루어졌지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바는 그렇게 되물을 거예요. 사람이 뭔데? 라고 되물을 거예요. 자바가 알고 있는 건 숫자, 문자, 논리값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은 이제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정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보통 그러면 그 자동차 만드는 공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 설계도를 보고 이제 자동차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객체의 생김새를 설계도처럼 먼저 자바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설계도를 먼저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계도를 자바에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클래스라고 불러요. 네, 자, 이제 객체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객체는 되게 중요한데 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저도 이거를 참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익히는 방식이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 만드는 법을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클래스는 이렇게 자바 클래스의 그 클래스가 설계도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하나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개념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뭐 person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클래스는 제가 생각한 것을 자바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자바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한글로 해도 돼요. 근데 한글로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어차피 코드를 다 영어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개념을 자바한테 알려줄 겁니다. 자, 자바야, person이라는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person은 숫자, 데이터인 나이가 있어.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변수죠. 그래서 이렇게 age라고 이름 지어서 넣겠습니다. 문자 데이터인 이름이 있어. 스트링이죠. 문자 데이터인 거주지가 있어. 자, 됐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는 알게 돼요. 이 person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자바 입장에서 person은 뭐예요? 나이가 있고 이름이 있고 거주지가 있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겠죠. 됐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오브젝트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int a 자, 이렇게 하면은 변수 하나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자바는 어떻게 만든다? 상자 하나 만들어주겠죠. A라고 이름 지어진 상자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string B 자, 이렇게 만들면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는 뭐 숫자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문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erson C 자, 요건 어떨까요? 자, person이라는 게 자, 이렇게 제가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날려볼게요. 자, 그럼 빨간색으로 떠요. 무슨 말이에요? 자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person이 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설계도 이 person을 다시 살리면 빨간 줄 안 뜨죠. 왜? 이제 자바가 person을 아니까. person이 뭔지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person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자바는? 요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age 또 뭐죠? name home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묶여 있는 자, 요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딱 봐도 뭐예요? 폴더잖아요. 그죠? 폴더 만드는 겁니다. age, name, home이라는 세 개의 변수가 묶여있는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이게 그럼 폴더가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보면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자, 요거는 일단 문법 먼저 보여드리고 도형 설명하겠습니다. 자, 폴더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new 하시고요. person 이렇게 해야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폴더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new 해야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자바 문법이니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new는 새로 만들란 뜻이고요. 자, person은 뭐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로 열고 닫는데 요거는 그냥 대체 만드는 문법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다? 자, person 설계도에 따라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C 변수에 담아줍니다.